안녕하세요. 동명대학교 전자비운용공학부 장원도 교수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래밍 두 번째 시간으로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실제적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그걸 실행해보는 그런 과정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이런 과정을 가집니다. 소스 파일을 작성을 하고 그 소스 파일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0101로 되어 있는 기계어로 바꿔주고, 그리고 실행 파일로 이제 작성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스 파일은 여러분이 그냥 컴퓨터에서 타이핑을 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작성되어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 얘가 나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가장 간단한 프로그램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오늘 작성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소스가 작성이 되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컴파일이라는 과정은 뭐냐면 사람이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요. 사람이 작성된 이와 같은 코드가 사람이 작성된 이와 같은 코드가 컴퓨터는 사실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코드입니다. 우리가 말로 아야어여요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컴퓨터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지만 이 코드가 그래도 조금 전문성이 들어가는 그런 코드긴 하지만 컴퓨터는 여전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0101로 되어 있는 이진 코드로 기계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이 컴파일 과정은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컴파일 과정이 존재한다, 그래서 컴파일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컴파일을 하다가 뭔가 코드를 잘못 적으면 이제 이진 언어로 기계어로 번역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번역을 하려고 하는데, 혹은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어를 잘못 말했어요.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제대로 영어나 일본어로 번역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C 언어로 이렇게 열심히 작성을 했지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문법에 맞지 않는 C 언어로 작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컴퓨터는, 즉 컴파일러는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오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류가 난 것을 보고 이제 C 언어로 된 코드를 다시 수정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이제 어디에 작성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숙제를 만들 때는, 숙제 파일을 작성할 때는 보통 아마 아래 한글 파일을 썼을 거예요. 한글 2017, 2015 이런 버전들을 사용해서 숙제를 작성을 했을 텐데요. 2015 한글 2015를 사용해서 우리는 코딩을 할 수는 없어요. C 언어 코딩을 할 수는 없고요. C 언어 코딩의 C 언어 코딩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입력 툴들이 있어요. 그 환경이, 그 툴들을 우리가 통합 개발 환경이다, ID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여러 가지 통합 개발 환경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수업 시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해야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커뮤니티 버전이 현재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버전을 클릭해서 다운을 받으면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실행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다 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화면에서 C++를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체크를 해 주시고요. 여기가 체크가 되면 이제 다음 버튼, 설치 버튼을 눌러가지고 내부적으로 C++를 사용하는 그런 환경을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테마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시작 버튼을 눌러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제로 시작하게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처음 실행을 하게 되면 화면에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어떤 내가 새로운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할 때 그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하나의 덩어리, 여러 코드들의 하나의 덩어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파일 메뉴 들어가서 그 다음에 프로젝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왼쪽에 비주얼 C 더블 플러스라고 있죠. 비주얼 C 더블 플러스라고 있는데 비주얼 C 더블 플러스를 눌러보시면 오른쪽에 빈 프로젝트라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빈 프로젝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설치하는 프로젝트 이름이 뭐냐? 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hello 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hello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어디에다 저장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정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드라이브에 있는 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화면에는 거의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몇 가지 단계가 더 남아서 그렇습니다. 우선 오른쪽에 보면 솔루션 탐색기라고 하는 이런 창이 새로 하나 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솔루션 탐색기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 위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보기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보시면 솔루션 탐색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솔루션 탐색기 혹은 위치는 컴퓨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솔루션 탐색기라고 하는 그런 창이 뜨게 됩니다. 솔루션 탐색기에 보면은 이 소스 파일, 헤더 파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소스 파일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스 파일에다가 여기 지금 PPT가 조금 가려가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소스 파일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메뉴가 떠서 거기 추가 그리고 새 항목을 눌러서 새로운 소스 파일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C 더블 플러스 파일, CPP 형식의 파일을 추가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눌러서 요 CPP 파일을 추가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입력을 할 때는 밑에 요 이름 부분에다가 hello.c 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사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단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뭐뭐뭐뭐.c로 이렇게 끝내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시작할 때 영어 문자로 시작을 해야 된다. A, B, C, D, Z 영어 문자로 시작해서 시작하는 어떤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C 파일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입력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프로그램은 왼쪽에 있는 프로그램 하얀 빈 창에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은 프로그램이 다 입력되어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이게 프로그램이고요. 요거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화면이 너무 작죠. 그래서 큰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잠깐 이제 정지시켜 놓고 이렇게 타이핑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코드를 다 작성을 하신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컴파일을 하는 단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뉴의 빌드에서 솔루션 빌드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면 컴파일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코드를 조금 잘못 타이핑을 하셨다면 아래쪽에서 조금 뭔가 에러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을 거예요. 에러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을 텐데 에러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다면 왜 에러가 났는지 다시 코드를 정확하게 타이핑을 했는지 다시 앞에 화면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고요. 에러가 나지 않았다면 여기 아래쪽에 성공이라고 이렇게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실행하기 위해서는 역시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메뉴 중에서 디버그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버그라고 하는 메뉴에서 하단에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이라는 게 있어요. 단축키로 컨트롤 F5키가 되어 있죠. 자, 컨트롤 F5키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바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실행이 되면 이렇게 까만 창이 나오고요. 까만 창이 나오고 화면에 헬로 월드라고 출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화면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보셨던 그 까만 창이 나오긴 나오는데 나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프로그램이 꺼지면서 프로그램이 다 종료가 되면서 순식간에 이게 꺼져버리기 때문에 헬로 월드가 화면에 분명히 나오긴 나오는데 그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왔다 사라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걸 보셨다면 이게 대단하신 거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정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단한 코드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책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요. 중간에 시스템 포즈라고 하는 이런 명령어를 하나 더 넣게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include stdlib 라고 하는 또 코드를 한 줄 더 적습니다. 이렇게 한 줄, 두 줄을 적게 되면 여러분의 코드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고 그리고 화면에 hello world 방금 입력한 printf hello world 여기 있는 hello world가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만든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금 보셨듯이 여러분의 모니터상에 헬로 월드라고 찍어주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가운데 있는 printf hello world라는 코드가 있었는데요. 이 코드가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hello world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hello me 라고 바꾸면 화면에 hello me라고 되고요. 여기서 월드를 지우고 그냥 hello라고 쓰게 되면 화면에 또 hello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결국 화면에 어떤 글자를 표시를 하는데요. 화면에 어떤 글자를 표시를 하는데 두 개의 따옴표가 있는 그 안에다 적는 글자를 화면에다 표시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printf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printf라고 하는 이 명령은 결국은 화면에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글자를 출력하시오 라고 하는 명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얘를 제외하고 나서 printf라고 하는 명령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코드는 무엇인지 또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int main void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중괄호가 열리고요. return 0 한 다음에 중괄호가 닫히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본격적인 코드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main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가 이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할 때 처음 시작하게 되는 그런 코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명령을 주게 되면요, A라는 명령을 주면 A가 실행이 되고 그 밑에 B가 있으면 B가 실행이 되고 그 밑에 C가 있으면 C라고 하는 명령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인 함수, 메인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는 중괄호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중괄호에서 끝이 납니다. 그 사이에 있는 return 0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컴퓨터한테 시스템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include.h라고 있는데요. 못 찾으시겠죠? include, include라고 있어요. include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stdio.h. 네, 요거 타이핑할 때 요거 실수하는 학생들이 참 많은데요. studio가 아니고 studio예요. stdio. 그래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을 이야기합니다. stdio. 이렇게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들어갔냐면 이거는 밑에 printf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아까 계속 지금 제가 명령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명령을 다른 말로 C 언어에서는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 함수는 어떤 일종의 명령이에요. 컴퓨터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 라고 명령을 주는 거죠. 이 printf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일을 하냐면 화면에 요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따옴표 사이에 있는 글자를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printf라고 하는 이 함수는 뭔가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지 그 내용이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가서 저기 쪽 가서 물을 떠와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물을 떠와 라고 하는 명령을 들은 사람이 물이란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물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C에서도 마찬가지로 printf hello world, hello world를 출력해 라고 명령을 주지만 hello world를 모니터에 어떻게 출력하는지는 사실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미리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게 include stdio.h입니다. 그래서 명령에 따라서 이 함수에 따라서 위쪽에 적어줘야 될 이런 헤더 파일 include, 샵 include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에 관한 내용인데 함수에 관한 본격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수업을 좀 더 진행해 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int main void 그 다음에 중괄호로 시작해서 return 0까지 끝나는 이 형태는 기본적으로 고정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일단은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지금은 편할 것 같습니다. C에서는 여러 가지 문장이라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문장이라는 개념은 한 줄 한 줄을 말하는데요. 이 한 줄 한 줄이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뒤쪽에 세미콜론이 붙게 됩니다. 이게 세미콜론이에요. 세미콜론이 붙게 됩니다. 이게 문장이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문장들은 중요한 것이 순서대로, 순차적이라고 되어 있죠. 순서대로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1, 2, 3이 순서대로 있다면 1, 2, 3이 순서대로 되지 1 실행되고 3 실행되고 2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C 언어를 처음 배우는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조금 익숙해지게 되면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네, printf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함수는 나중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네, 문장의 끝에 추가해야 하는 기호 뭐죠? 세미콜론, 그렇죠? 세미콜론입니다. 세미콜론 추가해야 되고요. C 프로그램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함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 뭐라고 했죠? 메인 함수. 여기서 모든 코드가 시작됩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printf가 하는 기능은 뭐죠? printf가 하는 기능은 다운표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 글자들을 모두 화면에 출력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응용을 해서 아까 헬로 월드만 출력을 했는데 이번 아래쪽에 김철수라고 하는 글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는 그냥 간단하죠. 일단
프린트F 헬로 월드 한 다음에 프린트F 김철수 하게 되면 순서대로 실행이 되니까 맨 처음에 printf hello world 화면에 hello world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hello world가 나오고 그 다음에 김철수라고 하는 내용이 또 나오겠죠. 그런데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 뭔가 위에 hello world 나오고 그 다음 줄에 김철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실행시켜보니까 이게 붙어서 나옵니다. 한 줄에 hello world 나오고 김철수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죽어요. 왜 그럴까? 네. 왜냐하면 줄을 바꿔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줄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n이라고 하는 문자를 적어줘야 됩니다. printf 안에요. n이라고 하는 문자를 넣어주면 줄이 바뀌게 됩니다. 그냥 출력을 하면 헬로 월드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는데 n을 넣고 출력을 하면 헬로 월드 출력하고 느낌표까지 출력한 다음에 줄을 바꾸게 됩니다. 여기서 백슬래시를 키보드에서 못 찾는 학생들이 제법 있는데요. 백슬래시 기호는 키보드에 존재합니다. 엔터키 옆에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이제 백슬래시 기호가 있는데요. 보통 한글 키보드에서 백슬래시라고 나와 있지는 않고요. 한글 키보드에서는 보통은 이렇게 원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이라고 쓰고 백슬래시라고 읽는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줄바꿈 문자 두 개를 사용하면 두 칸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요거를 줄바꿈 문자를 넣어서 프로그램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글자가 두 단어 이름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겠죠. 자, 오늘 한 것은 요약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메인 함수에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함수는 중괄호에서 시작해서 중괄호에서 끝난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순서대로 실행되고 include는 특정한 함수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